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일 석간 후지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2022년 월드컵 아시아 출전 규모 2배로 일본 비즈니스 모델 붕괴 위기입니다. 앞으로 월드컵에서 아시아에 배당된 티켓이 8.5장으로 늘어나자 절대 질 수 없는 경기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됐다며 관련 수입 급감을 걱정하는 기사인데요. 반응이 흥미롭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아시아의 출전 규모가 현행 4.5에서 8.5개로 급 확장된다. 일본 축구의 절대 질 수 없는 싸움 상술이 끝을 고한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는 1일 2026년 대회 예선 방식을 발표했다. 출전 국가 수가 현행 32개에서 48개로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는 18개 팀이 3개조로 나뉘어 각조 2위까지 출전권을 따게 됐다. 여기에 각조 3, 4위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나머지 2개 출전권과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갈 1개를 다투게 된다. 즉 아시아에서 최대 9개 팀이 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가국이 32개로 확대된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아시아 세력이 16강에 오른 것은 일본이 3번, 한국이 2번에 불과하다. 이런 약소지구가 과분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규모가 된 배경에는 스포츠 국제대회를 주름잡는 차이나머니와 중동의 오일머니가 자리 잡고 있다. FIFA 이사인 일본협회 다지마 코조 회장도 축구 인구와 스폰서가 많은 월드컵의 아시아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의 열의와 달리 5회 연속 예선 탈락한 중국도 이로써 B1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7회 대회 연속 출전하는 아시아의 맹주 일본에게 있어서는 넓어진 관문이 낭보는커녕 비즈니스 모델 붕괴의 위기를 가져온다. 수많은 극적 드라마를 만들어온 최종 예선의 아슬아슬 설렘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카타르 대회의 아시아 최종 예선 어웨이 시합은 TV 지상파로 일절 방송되지 않았지만 일본 협회는 홈전도 포함해 완전 소멸까지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방영권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월드컵 티켓을 건 경기의 가치도 폭락해 관객 동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티켓 수입 희망마저 끊겨서는 20년 넘게 활황을 누린 대표 비즈니스도 앞이 캄캄하다. 타개책은 찾을 수 있을까? 그렇긴 해도 일본이 B1의 첫 출전한 프랑스 월드컵 때도 출전 국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FIFA가 어떤 노선을 취하든 일본은 이에 항거할 수 없다. 지금의 역학관계에서는 느슨한 예선이 되겠지만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연령대별 청소년 세대의 강화, J리그의 경기력 향상은 불변한 테마일 것이다. 주위 환경에 놀아나지 않고 일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18개 팀이 3개조로 나뉘어 각조 2위까지 출전권을 획득한다는데 이 각조 2위까지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 이 정도면 6개조로 나눠 각조 1위는 돌파, 2위는 플레이오프에 가서 홈앤 어웨이 경기로 승점이 높은 순서대로 나가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경기를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시드니 올림픽 예선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조마조마나 두근거림은 없었지만 관객은 많았다. 아시아 상대라도 강한 일본 대표를 보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아시아의 강호에게 재미있는 경기로 이기면 아직 인기는 회복할 수 있다. 일단 카타르에서는 모리아스를 해임해야 한다. 협회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렇게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노력이 되고 있다. 사람이 모였는데 빌어먹을 경기를 하면 당연히 인기가 없다. 물론 경기 순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반을 져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즉 어지간히 져도 그럭저럭 된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일본이 과거에 월드컵 출전국 수가 늘어나면서
출전할 수 있게 된 나라 중 하나이듯 이번 기회가 아시아의 레벨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일본 대표팀 경기는 다른 차원이다. 본선 출전이 확정돼 있다고 해도 그 가치는 퇴색되지 않는다. 시청자나 팬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방영권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이 화가 난다. 트루시의 감독 때는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어 팀 상황이나 다음 경기의 목적 등을 발표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때문에 많은 스폰서가 붙어 지상파 중계권을 파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 체제는 워낙 팬 서비스가 없어서 스폰서 이탈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어디가 상대든 예선은 예선이다. 질 수 없는 싸움인 건 변함없다. FIFA 랭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이기는 편이 포트 배정 때 유리해진다. 오만과 사우디에 지고 베트남에 비긴 건 어느 나라야? 그저 지금까지보다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뿐이잖아. 그렇다면 뭔가 궁리하면 된다. 어느 회사든 이익을 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음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이들 돈에 대해서는 큰 무대를 향해 진지하게 싸우는 각국 대표 선수들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선수 퍼스트로 부탁한다. 대표팀 인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웨이 중계가 없어진 것처럼 말하는군. 카타르 예선 원정 경기 중계가 안 된 건 AFC가 무리하게 방영권을 인상했기 때문이야. TV 아사히는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려 협의했지만 AFC가 단호하게 뜻을 꺾지 않았다. 결국 TV 아사히는 방송권을 따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하지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대표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방영하는 의미가 없다고 방송사가 판단한 듯한 뉘앙스다. 인상 조작을 참 잘하네. 예선이 느슨하다면 지금까지처럼 아시아용 경기 방식과 세계와의 경기 방식의 이중 잣대를 해소하고 처음부터 세계와 싸우기 위해 주력해 본선에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결과를 남기면 된다. 아시아 2차 예선은 젊은 층 중심으로 육성과 발굴의 장으로 하고 친선 경기는 강국과 대결한다면 볼 것이다. 아시아권의 출전국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본선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시아 성적이 부진하면 조만간 규모를 줄일 수도 있어. 축구에 관심도 없는 놈이 인터넷 정보만 보고 쓴 기사잖아. 아프리카도 비슷한 수준이고 최근 몇 대회 성적도 비슷한데 왜 아시아만 약소지약이란 말인가? 남미는 나라 수가 적어서 더 이상 범위를 늘릴 수 없다. 유럽에서도 톱에 속하는 나라들이나 강할 뿐 아시아보다 아래 순위인 나라도 있다. 출전국 수가 늘어나는 것은 유감이지만 아시아가 약하기 때문에 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아시아 최종 예선 어웨이를 DAZN이 독점 방송했어도 그렇게까지 일반 팬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남미 팀에 관심이 쏠려 있으니 신경 쓰지 않는 팬들이 많은 것이다. 아마 일시적 관심을 갖는 팬들이나 갑자기 일본 대표라고 떠든다. 예전에는 16강전이었고 일본은 출전이 어려웠었다. 프랑스 월드컵에서 범위가 늘어나면서 출전하게 되었고 팀도 점점 강해졌다. 베트남처럼 잠재력이 있는 나라에는 기회이고 아시아에는 진화하는 팀이 나타날 것이다. 일본에도 큰 도움이 된다. 현행 아시아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부담이 크다. 중동 지역과 동아시아 플러스 오세아니아로 분할하면 좋을 것이다. 플레이오프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중동을 피하면 매수, 쿵후, 태권도에만 대책하면 되잖아. 돌쇠 한마디. 아주 기고만장하고 있는데요. 코를 꺾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는 쓴 약도 많이 마셨으니 이번 본선에서 뭔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